AI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최근에 AI 버블론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버블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르다. 네. 이번에 이제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과연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만큼 또 기업들이 회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더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AI 산업은 그 중심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오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AI에서 가장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이 수요처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오 클라우드사 쪽에도 GPU를 적극적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어 위브, 들었어요. 아이렌, 네비우스 이 세 기업인데요. 이 세 기업은 이미 기존 대비해서 수배 규모의 전력을 선제적으로 또 확보한 상황입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전력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성장을 할 거다.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요즘 이 AI 거품이냐 아니냐로 시장이 참 시끌시끌하죠. 하지만 AI의 터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거품 이야기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빅테크는 쉴 새 없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내고 연준은 금리 인하로 자금의 수도관을 열고 있는데요. AI가 살 집, 그리고 돈이 머무를 공간, 오늘의 글투템, AI의 집이자 디지털 심장,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지금부터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의 집이자 디지털 심장,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파도에서 제대로 올라탈 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올해를 넘어서 2026년, 그보다 더 먼 미래까지 이어질 거대한 구조적 성장의 한 축인데요. 그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 포인트를 콕콕 짚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전략팀 정봉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미래에셋 쪽에서 또 한 분이 나오셔서 연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조회수도 잘 나왔습니다. 지금 부담 주시는 건가요? 예. 근데 미래에셋 분들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더 부담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회사의 압박? 회사의 압박.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회사에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분들이 되게 유쾌하시면서 네. 약간 인사이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최근에 AI 버블론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질문은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또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버블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AI 상황을 두고 still a long way off, 버블의 정점과는 아직 한참 거리가 멀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 네네네. 그래서 그 근거를 5가지 기준으로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아직 과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IT 버블 당시처럼 급격하게 설비 투자가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고요. 또 투자는 최근에 늘고 있지만 아직 정상 범위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실적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또 과거 평균 대비해서 높다라는 점이 이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닷컴 버블 네. 때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는데 네. 실적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버블이 아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이라는 건데요. 이제 버블의 전형적인 신호는 바로 빚내서 하는 투자, 네. B2라고 하죠. 이제 B2가 증가를 하는 점인데요.
과거 IT 버블 이전에는 이 부채가 10%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IT 버블 때와는 다르게 2%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리 환경이 또 버블 붕괴 국면과는 또 다르다는 점인데요. IT 버블 때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은 반면에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시장도 안정적이라는 점인데요. 위기 때는 이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불안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버블이 꺼지는 초입이라기보다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쉬어가기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주 막판에 이제 마지막 장에 AI가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면서 막 네. 반도체주, AI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급락하는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투자 규모나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부채 상황이나 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버블이라고 논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브로드컴은 이제 마지막으로 떨어져서 지금 PER이 한 36배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뭐 개별 기업의 그냥 이슈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 사안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네. 주가가 크게 좀 흔들렸는데요. 뭐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앞서 있던 구간에서 나타난 뭐 조정에 가깝다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AI를 중심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연초 이후부터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과연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만큼 또 기업들이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더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그로 인해서 개별 이 기업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 수요가 줄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여부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앵커님은? 어떤 질문이에요? AI 수요가 현재 줄었느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급격하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현재 AI 버블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AI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아직 버블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새 특히나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 네. 특히나 숏폼이죠. AI로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워낙 많아서 야 이걸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팀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AI 기술이 이 순간에도 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GPT 나온 게 지금 3년 차. 이제 소라,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서 뭐랄까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수의 본질 이런 거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뭐 저희 일자리도 많이 침범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AI는 뭐 이처럼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혜 산업의 중심축도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쉽게 AI 밸류 체인을 이미지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좋습니다. 네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네. 저는 그 중심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뭐 반도체나 AI 전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빅테크 등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산업은 그 중심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이터, 즉 이제 토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앵커님은 혹시 에이전틱 AI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네. 특정한 임무를 특정한 어떤 능력으로 수행하는 AI.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만들겠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요거를 연결해줘 이러면 요거를 연결해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뭐 비슷한데요. 네. 지금까지 뭐 저희가 썼던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저희가 질문에 답을 생성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AI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마치 저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인턴이 아니라 네. 뭐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뭐 유능한 직원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분석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이 에이전틱 AI는 기존 생성형 AI 대비해서 무려 20배나 더 많은 토큰을 생성해야 한다고 그래요? 더 발표를 토큰이 했습니다. 더 많이 들어요? 네네네. 오. 그럼 토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 이런 것도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데이터 센터의 니즈도 더 커지고 이렇다는 말인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뭐 저희가 활용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고요. 데이터 센터 그 중에서도 AI 이제 전용 데이터 센터 증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범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AI 서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그 열과 또 전력의 밀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온 그림처럼 네. 첫 번째로는 이 고밀도 서버렉을 통해서 전력의 밀도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힐 수 있는 액체 냉각 설비를 갖추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GPU 간의 대량 이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저지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연산을 하는데 적합한 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 센터 용량 소진율은 2026년이 되면 97%까지 도달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대로 성장이 예상될 만큼 또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AI 산업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핵심 인프라이자 또 중요한 수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버블이라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개념에서 그럼 AI에서 뭐가 수혜가 될 것이냐 이러면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중심축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사업들 여기에 주목을 좀 해보자.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데이터 센터랑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얘기가 클라우드예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쪽, 빅테크 쪽도 클라우드 사업이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어느 정도의 회색지대에서 같이 쓰는 영역도 있지만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뭐 분명 유사한 관계도 있지만 쉽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데이터 센터는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장. 네, 클라우드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뭐 서버나 GPU 또 네트워크 장비가 실제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이고요. 네. 클라우드는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 또 빌려 쓰게 해주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둘은 뭐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네. 뭐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뭐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들이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룡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밑에 펼쳐지는 파생적인 밸류 체인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하면서 뭐 네오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냉각 설비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동시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오 클라우드? 네오 클라우드가 뭐예요? 기존 클라우드랑 좀 뭐 다른 건가요? 네, 기존 클라우드는 범용적인 클라우드라고 하면 네오 클라우드는 AI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뭐 네오 클라우드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면 네. 네오 클라우드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라서 빠르게 관심 받고 있는 신생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AI 데이터 센터 장비와 함께 또 AI 연산을 담당해주는 이 네오 클라우드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네. AI 데이터 센터 장비가 2030년까지 연평균 22%대 성장을 할 예정이고요. 이 네오 클라우드 산업은 그거보다 배 이상인 연평균 약 50%대 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오 클라우드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 AI 연산을 위해서 태어난 차세대 클라우드 아, 서비스다라고 클라우드인데 AI 연산을 같이 해주는 클라우드다. AI 연산에 특화된 오. 클라우드다라고 예.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사용하는 범용적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네오 클라우드는 오직 AI만을 위한 전용관이다. 뭐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특화된 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압도적인 속도와 그리고 효율성인데요. 네. 기존의 빅테크들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를 통해서 범용 서비스를 모두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예. 최신 GPU를 또 확보하고 또 배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네오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AI에 맞춤형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GPU를 기존의 클라우드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해서 배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또 연산 낭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훨씬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 네오클라우드와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연산 효율과 또 비용의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많게는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하드웨어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성장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네오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이 네오클라우드 기업 중에서도 가장 요새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기업들이 네. 코어위브, 코어위브 들어봤어요. 아이렌, 아이렌. 네비우스 이 세 기업인데요. 이 세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같이 이런 주요 빅테크들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동시에 이제 전력 용량을 또 공격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한데요. 이 전력 확보는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요. 이 세 기업은 이미 기존 대비해서 수배 규모의 전력을 선제적으로 또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네오 클라우드 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들어봤는데 코어위브, 아이렌, 네비우스 이런 기업들 들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네. 얘네들이 테마적인 종목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서 빅테크들과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뭐 실적이 어느 정도가 수주가 딱 확보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건가요?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 이제 비트코인의 열풍과 동시에 마이닝 기업으로 처음에는 설립이 됐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빙하기를 지나면서 사업 모델을 이 AI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서 네. 변화를 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맺어가면서 네. 실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 중에서 뭐 하나 망해가지고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기는 데가 잘 안 되던데. 그만큼 이제 변화에 있어서 생존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유연하다? 네네네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 이런 거는 이제 버블이 아니다라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론자 쪽에서는 이것저것 가지고 막 트집을 잡잖아요. 그 중 하나가 결국 뭐 반도체나 뭐 AI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가 지어질 수 있어도 전력이 쇼티지가 나서 AI의 성장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전력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결국은 전력 쇼티지에 대해서 AI 성장과 상관관계를 따져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가
심장이라고 하면 네.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굉장히 그 AI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향성이 기존의 범용적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AI 연산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나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과 전력들을 네. 굉장히 효율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네오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GPU의 어떤 효율성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네. 이 전력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지금 상황에서 이 네오클라우드 쪽이랑 전력 설비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치면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현재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방향성에 조금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리고 뭐 오픈 AI나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현재 이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뭐 지분 투자 또는 상당히 많은 수의 MOU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반추해 봤을 때는 조금 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짐에 따라서 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각종 장비 설비 기업들도 좀 균형감 있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만큼 투자하냐, 그리고 투자하는 액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주가가 오락가락하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빅테크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할 때 빅테크 중에 어떤 기업이 어디다 투자하는지 보면은 좀 힌트가 나온다라는 특정 빅테크 기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AI에서 가장 독보적인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최근 행보를 보면 이 네오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도 코어위브나 아이렌 같은 기업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GPU의 어떤 주요 수요처로 빅테크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네. 또 이 수요처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또 이 네오 클라우드 관련된 공급사들한테도 GPU를 좀 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이제 특정 기업 하나만 딱 골라서 가는 전략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분산된 접근이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이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는 일단 고밀도의 GPU 서버를 안정적으로 또 돌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여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생태계 관련해서 각각의 기업을 뭐 따로 분석하고 또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또 굉장히 사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이 시장에서 치고 나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이런 세부적인 밸류 체인을 한 번에 또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솔루션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데이터 센터나 또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는 총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ETF는 라이즈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그리고 타이거 미국 AI 데이터 센터 타포 플러스 ETF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라이즈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부동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뭐 리츠나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ETF고요. 타이거 미국 AI 데이터 센터 타포 플러스 ETF는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을 함으로써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네오클라우드라든지 각종 설비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클라우드 관련된 ETF는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ETF와 또 라이즈 미국 AI 클라우드 인프라
ETF 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래에셋 거는 타이거 미국 AI 데이터 센터 탑4 플러스 요게 있고 네. 타이거 클라우드 컴퓨팅,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인덱스 요게 있는데 최근에 엊그제 상장한 거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 탑4 플러스네요. 네. 요 상품은 이제 이전 거는 2020년 거, 지금은 2025년 12월 거니까 뭐가 좀 차별화돼서 요거를 상장을 시도하고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게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기존의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상품들은 주로 과거 범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들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많이 또 변했어요. AI 산업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타이거 미국 AI 데이터 센터 탑4 플러스 ETF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핵심 이제 밸류체인 기업을 엄선해서 포트폴리오를 두고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네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에서 부각되고 있는 신생 테마에서 가장 핵심 기업들을 상위에 많이 담고 있는 ETF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서버, 스토리지, 냉각과 같은 이 필수 장비 기업들까지도 골고루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핵심적인 축인 네오클라우드 3사, 코어위브, 아이렌, 네비우스, 그리고 오라클 요런 4개 기업의 최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요 상품이?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밸류체인 상에서는 네. 이 네오클라우드 이 3개사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인 클라우드 강자인 오라클 이 4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가장 확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4개 기업의 비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몇 같습니다. 퍼센트 정도 돼요? 현재는 약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네네네. 코어위브, 아이렌, 네비우스, 그리고 오라클 요렇게가 60%가 넘는다? 네네. 오, 알겠습니다. 60%가 그러면 네오클라우드랑 오라클이라고 하면 나머지 40%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게 뭐 네오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 뭐 네트워크나 서버, 스토리지, 또 냉각과 같은 이제 필수 장비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렇겠죠. 이 기업들이 약 40% 정도 편입이 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장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상품은 어떤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품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네오 클라우드 분야의 높은 성장성과 또 이제 필수 장비 기업들의 좀 안정적인 수요를 좀 동시에 담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에게 좀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장은 여전히 말이 많지만 AI는 이미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돈은 그 집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스토리가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디지털 핵심 자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I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을 투자의 언어로 명쾌하게 짚어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전략팀 정봉호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